오늘부터 156명의 희생자 가운데 일부 희생자분들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굉장히 사람도 많고 너무 좋아. 그러고는 이제 안 되는 거.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다 제 또래라서 어쩌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너무 와보고 싶었고 꼭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현장에 있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한 것도 뭐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좀 후회가 되고. 암묵적으로 가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또 누구 책임 좀 따라하고 그냥 보면서 그러고 있는 것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다시 한번 고인이 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SBS 보도 시민사회팀의 신정은 기자, 재진주 전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신정은 기자, 지금 장례식이 그 희생자 가족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희생자들의 빈소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게 42곳, 3곳 정도 되는데요. 여의도 성모병원이나 이대 목동병원 이런 곳에 이제 빈소가 차려졌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희생자들은 발인을 오늘 하고 또 입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기사를 봤더니 마지막 가는 길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내가 널 보낼 수 있느냐 오열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도 봤고, 정말 그 어떤 장례식,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희생자분들의 장례식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장례식일 것 같아요. 예. 신 교수님 생각에 이번 이태원 참사 정말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놀랐고, 누구보다도 가족분들, 현장에 있었던 젊은이들 다 큰 충격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는 굉장히 타인의 아픔이나 기쁨에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앞날이 군말리와 같은 젊은이들을 갑자기 아무 잘못 없이 지금 저 세상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치 그들의 가족이 된 것처럼, 혹은 갑자기 이 친구들을 잃어버린 친구가 된 것처럼 암담하고 슬프고 화나고 그런 감정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견디기가 저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 아픈 마음을 그래도 이겨내고 또 마지막 가는 그 자리에서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 같이 분향소에 가지 않았나 하는 마음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고 또 소방방재 전문가시다 보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많은 기사들이 나왔었고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왜 생겼느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고는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생겨왔어요. 네. 진짜 후진국은 이러한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후진국 넘어서 야만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01년도에 일본의 경우에 아카시 여름 불꽃 대축제 때 11명이 죽고 247명이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이 사람들은 배워서 경찰이 사전에 다중 밀집 사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을 맹기로서 통제를 해오고 있답니다.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 시간에 일본 도쿄 시부야역 앞에서는
경찰관들이 사람이 몰리지 아니하도록 통제하는 모습이 사진을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 우리도 이러한 사고 많이 있어 왔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분노를 느낄 정도로 야만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진짜 열심히 반성해서 좋은 대한민국으로서 앞으로 살았으면 우리나라의 동량이 돼야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또 젊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정말 모든 분들이 공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언론에서 처음에 후진국형 사고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사고는 후진국에서만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정말 이런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가, 배우는가 이게 바로 선진국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을 넘어서 야만국이다. 예. 예. 그리고 교수님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또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사회 어른들이 지금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신영 기자, 지금 사망자가 더 늘었다. 한 분인가 더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기준으로 보면요. 사망자는 총 156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151명인데요. 중상자는 29명, 그리고 경상자는 122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상자가 총 30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상자 수가 30명에 육박하는 만큼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11분인가는 집에 가셨고 이제 40명이 병원에 남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말이죠. 정말 이 40명의 부상자들 잘 치료받으셔서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에 많은 분들이 추모의 마음을 적은 쪽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도 분향소 찾아가서 그 쪽지의 내용들을 유심히 봤는데요. 지금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추모 메시지에 담긴 내용들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도 이 추모 메시지 현장에 추모를 가셨다가 이 추모 메시지를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와 같은 청년이라 생면부지다. 비록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와 같은 청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름답게 피어날 꽃다운 나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렸어야 했는데 죄송할 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근조, 좋은 세상 가셔서 못다한 꿈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서툴게 쓴 글입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들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의 맨 왼쪽에 고등학생이 쓴 한 고등학생인데 어찌 이런 일이 표현 못할 하나하나의 참담함, 애도를 표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은 기쁨과 아픔, 슬픔을 정말 공감하면서 함께하려 하고 지금 저렇게 이태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해시태그 운동도 지금 SNS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저는 지금 젊은이들이 네. 또래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가 저렇게 될 수도 있었다. 혹은 내가 그런 참담한 어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 정도까지의 깊은 공감을 할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요즘 우리 젊은 층들이 실은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30% 정도가 치료를 받아야 될 우울한 상태가 있다. 그런 사실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라도 울적한데 관계가 단절되고 비대면 수업만 하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정말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참담한 사고를 당하니까 저는 그 공감하고 애도하고 이런 것들 심지어 충격을 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고등학생들 만든 대로 한 명 한 명의 그 잠담함에 대해서 저는 극도로 공감을 하다 못해 좀 과도하게 애도 반응 나올까 봐 걱정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에 정말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받으면서 무사한지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무사하다, 아빠 엄마 저 괜찮아요, 집에 있어요라고 하는 대답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은 안심을 했을 텐데 대답이 오지 않는 자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밤을 꼬박 새우신 부모님도 참 많지 않겠습니까, 신정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날 사고가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후기들이 많이 네. 올라왔었는데 그런 걸 반영해서인지 당시에 실종 신고가 밤사이에 4,000건 넘게 접수가 됐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밤사이에만. 네, 예. 물론 이제 중복 신고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잠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제 높아심에 조바심에 이제 실종 신고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했던 밤이었습니다. 예, 외신에서도 외국인들의 메시지, SNS 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들 소식을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스티브 씨 인터뷰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나의 삶이 모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삶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느끼시고 계시는 것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우리 신 교수님께 좀 추가 관련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난 다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겁나 무서워. 제가 CPR 했던 분들의 얼굴이 좀 선명하게 계속해서 떠오르거든요. 그냥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게 맞나 싶어요. 잊을 수 없겠죠.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 가족분들이고 그렇죠. 또 친구들, 네. 친지들일 텐데 저렇게 현장에 같이 있었던 분들조차도 네. 아마 거의 영원히 이 순간을 잊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트라우마란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정말 트라우마라고 말 붙이기 힘들 정도의 고통인데요. 실은 이제 가족을 갑자기 잃으신 분들하고 또 현장에서 그 참담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분하고는 조금 다른 식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재 다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시는데 첫째, 이제 직접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은 굉장히 애도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애도 반응. 예. 그래서 애도 반응의 첫 단계는 뭐냐면 일단 부정입니다. 무슨 부정. 얘기냐? 예. 이게 사실일까? 예. 차마 못 받아들입니다. 지금 예. 아까 오열하시는 분들이 그 오열 속에는 이걸 받아들인 그런 슬픔이 아니라 예. 설마 하는 충격과 놀라움과 부정과 분노에 가까운 그 감정의 초기 단계의 애도 반응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네. 보고 있고요. 또 그 자리에서 직접 사늘하게 식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CPR을 하신 구조를 하신 분들은 정말 충격이실 겁니다. 자기 소나기에서 따뜻하던 한 생명체가 그대로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모든 시끄럽고 끔찍했던 상황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거야말로 트라우마 반응이라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뇌에서 그 기억을 못 지우고 계속 기억의 단편들이 나를 막 찌르고 밤에도 나타나고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직 이런 병이 되는 것보다는
설마 하고 너무 놀래서 지금 애도의 첫 단계를 하시는 거고, 또 트라우마를 직접 겪으신 분들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첫 반응처럼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고통을 계속 되씹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도한 애도 반응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의 초기를 겪는 분들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또 정신적인 충격이 지금 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족과 친구들은 애도 반응이라고 해서 일단 초기의 단계,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충격 속에서 부정하는 그러한 단계이고, 현장에서 CPR 같은 걸 하시고 그분들을 도우려고 했으나 살리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바로 초기 이런 증상이. 초기 증상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반복해서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화가 나고 또 눈물이 흐르고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아마 반복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갖고 보면서 공감은 좋으신데 전 특히 어떤 분들 좀 걱정이 좀 되냐면, 과거에도 이런 슬픔을 겪으신 분들 꽤 있으세요. 네. 갑자기 예를 들면 부모님을 어린 시절에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과거에 또 심각한 이런 이제 대상 상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겪으신 분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충격이 평소에 눌러놨던 것이 되살아나서 정말 오열하고 싶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심해지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과거에도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것을 받았던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자꾸 그런 장면을 보시게 되면 또 2차 또 트라우마가 되셔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너무 마음이 슬퍼지고 그러면은 자꾸 그 장면을 보시거나 과도하게 공감을 하는 거를 오히려 그냥 거리를 두시고 하시는 것이 우선 본인이라도 이 슬픔에서 조금은 헤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이런 번호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전화들의 전화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제대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정신과 전문의로서 과연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를 누가 받으시나,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신건강에 관련된 훈련을 받으신 분이 받는 건지, 제가 이런 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왜 확진자가 되었어요라고 전화를 했을 때 너무나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공감 없이 어디 가세요 막 이러니까 본인은 아프고 너무 걱정이 되는데, 너무 좀 객관적으로 감정 없이 응대를 하시면은 너무 속 상처를 받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국가는 좋은 지금 상담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을 받는 분들이 얼마큼 훈련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사실 우리 정신과 교실에도 현재 자원을 하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막 구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저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평소에 마음 건강 관련해서 훈련이 되신 그런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받고, 또 이분이 어떤 한 분을 받았으면은 계속 그분하고 좀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지원, 저 전화번호를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할 경우에 그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응대를 제대로 할 것이냐,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전화를 하셨는데 정말로 저 전화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신정 기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지금 말씀 듣다가 보면 이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로 비슷한 아픈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집중호우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번 사고는 그 어떤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런 재해가 아니라 그냥 서울 시내 뚫린 공간에, 뭐 좁은 골목길이라고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간에서 너무나도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전에도 압사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구조대원, 구급대원들이 네.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자기가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당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뉴스에 안 나오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칼부림 같은 사고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소방관서에서 대원들이 근무하던 도중에 그 사람들이 그 불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 현장에서 느꼈던 그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고 거기에서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고가 있고 나면 마침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던지 또 가볍게는 보도기관에서도 마음을 써주셨으면 싶은 게 참혹한 현장은 내보내지 말아줬으면 싶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한 참혹한 현장을 봄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얻은 교훈보다는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니 참혹한 현장은 내보내지 말거나 결과만 보여주거나 숫자로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해서 전 국민이 참혹한 현장을 보는 일이 없도록 마음 써주셨으면 싶은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뭐 지상파 3사가 다 그런 약속을 지금 국민들에게 했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어제 이 시간부터 관련 사고 당시의 영상은 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신 교수님 이런 재난의 현장에 이런 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분들이 경찰관, 소방관, 구조대원들이에요. 물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은 늘 이런 아픔에 노출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 나 차라리 그만둘래. 오늘 이번에도 말이죠. SNS나 뉴스를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려드렸어야 하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경찰관의 글에 많은 분들이 힘내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지금 글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래도 정부가 요즘에는 참혹한 현장에서 수습을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소방대원들, 경찰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까지는 사회적 동의도 있고 국회나 또 정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도를 마련했으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이 트라우마를 잘 상담하거나 치료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소방 대원이나 경찰관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에게 소수의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제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현재로는 자꾸 이제 우리가 한다, 그런 상담을 무조건 트라우마 상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것이 트라우마 상담인지 일반 상담인지 왜냐하면 트라우마 상담과 일반 상담은 상당히 다릅니다. 일부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이 그게 아니고 트라우마 상담은 굉장히 그 초기 단계부터 조심해서 그 사람의 기억을 끌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들을 써야 되는데 일반 상담과는 아주 치료법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은 상담한다는 걸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어떻게 뭐 홍보하는 느낌이 좀 더 들어서 정말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된 트라우마 치료면 치료 또 애도 반응과 관련된 그러니까 병적인 애도 반응에 빠지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은 정말 아주 자살 위험의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애도 반응을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심리 지원 프로그램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냥 상담을 하면 다 한다고 그래서 전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 그냥 자꾸 이런 식으로 좀 땜질식으로 한 느낌이 들어요. 상담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적어도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으면 다시는 안 생기거나 또 최소한 사후 수습을 잘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선진국의 사실전 조건이라고 보는데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당연히 사고의 원인도 알아야 되고 수습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정말 집단 우리가 상담 치료가 필요한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제발 이번에는 상담 전문가 또 상담 전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마련한 상태에서 우리가 상담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적극 동의하는 저도 예.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는 것이 수년 전에 소방공무원들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안 예. 정신과 개원이 협의회장이던 지인이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주선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료로 트라우마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는 환자가 없어요, 소방관이.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러 가면 혹시 정신병자로 오해받지 않을까 싶어서 안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노력을 해서 약물 처방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록이 안 남는 걸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또 다른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저는 좀 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제가 볼 때 트라우마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정신과 치료로 직행하는 게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초기 단계에 바로 막 의사한테 가서 약 먹는 그런 모델, 그러니까 엄숙한 모델을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에 편안하게 본인이 체크하면서 심지어 이제 수면 같은 것도 잴 수 있는 이런 시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장 박동, 그다음 스트레스 반응, 수면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우리 본인이 쉽게 자기 문제를 체크를 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바로 정신과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도와주는 저는 그러니까 상담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글러서 어머나 이 정도 되면은 꼭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3단계를 거치면은 저는 이용 안 할 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제도가 미숙해서 바로 그냥 상담하고 의사한테 보낸다고 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정말 그 피해자 입장에서 거부감도 없으면서 효율적이면서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지 않고 자꾸 저렇게 할 때마다 상담 지원합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만 내보내는 게 제 입장에도 사실 야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젊은이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발 좀 그런 식으로 현대 기술도 활용해서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좀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꼭 마련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말이죠. 또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뉴스를 계속 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되면 보지 말아야지 너무 가슴이 아파.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 뉴스를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공감은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깊이 본인도 약간 병적인 애도 반응으로 들어가시면 우선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건강 지키기를 저는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약간 거리두기를 하되 너무 이렇게 폭 빠지지 않는 상황이 필요한데 혹시 그래도 만약에 이게 자꾸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자꾸 내가 요즘에 밤에 잠자기 전에 이 장면을 보게 된다든지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혹시 내가 2차 피해를 조금씩 입어서 내 마음도 좀 건강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서 끊으시고 필요하시면 이런 분도 상담을 약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참고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합동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 나가 있는 SBS 취재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분향소를 찾고 계시다면서요? 네,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도 조의를 표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의 마음을 담은 국화꽃은 분향소 앞에 한가득 쌓였고 점심시간에 조문하러 길게 줄을 선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세세히 구석구석 잘 살펴가지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왜 지금 꽃피는 젊은이들 요즘 많이 힘든데 좀 앞날이 좀 희망되게 좀 제발 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은 인원은 어젯밤 10시 기준 6,6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와 서울광장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역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문했습니다. 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운영 시간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사고 유실물 센터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용산구 원효로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유실물 센터는 오는 6일까지 24시간 내내 운영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는 용산경찰서가 별도 보관하고 있는데 유실물 센터에서는 이를 제외한 옷, 가방과 같은 유품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깨지거나 잔뜩 긁힌 안경과 흙먼지가 가득 묻은 옷까지 또 한쪽만 남은 신발과 구두 등이 사고 당시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오늘부터 유실물 센터에 확보된 유품 등 유실물을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사상자가 많았던 만큼 120 다산 콜센터에서는 외국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SBS 김덕현입니다. 분향소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기사를, 이 사연을 접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도 계속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태원 친구들 모임에 간다고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고 갔으니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근데 전화 안 받는 게 그때는 그렇게 천변의 장애라고 생각은 못했고 진동으로 해서 아마 못 듣고 있나 보다. 네, 신정은 기자. 그 기자들이 유족들 이제는 다 동의를 받고 취재에 응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만 취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해서 기사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앵커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유족과 접촉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좀 마음에 울림을 가졌던 사연 중에 하나가 이제 빈소에 모녀의 사진이 같이 걸린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 이제 할로윈을 맞아서 같이 갔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참변을 당한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회계사 시험을 붙은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의 사연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1박 2일로 등산을 다녀오고 그 이후에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급하게 따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전화를 경찰이 받았고 그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딸의 시신이 병원에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바로 이제 이동을 하셨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17년 단짝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전해졌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가족,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그분들의 그 심경, 마음, 저로서는 뭐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당장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서 저는 그 듣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정도인데 즉 당사자들은 아마 그냥 멍하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구별이 안 되실 것 같고 좀 시간이 오히려 지나면 그 슬픔과 상실의 아픔이 더 진하게 저는 배어날까 봐 사실 더 걱정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설마 이런 느낌? 그러다가 이제 진심으로 아이의 빈자리, 아까 특히 이제 유실물을 제가 보는 순간 저걸 볼 수 있을까 가요. 네. 저는 아마 이렇게 부모님들은 안 되실 것 같고 딴 친척이나 다른 분들이 또 겨우겨우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인 부모님들은 절대로 저 장면을 저는 못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차마 이것을 접할 용기조차 없는 상황이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아픈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아픔으로 이게 이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령 부모님을 좀 더 위로하고 손을 꼭 잡아드리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공감을 했을 겁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말이죠. 그 발언 논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